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의 음성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주제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인더스트리 4.0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 좀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그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에어비앤비 비즈니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새롭고 정말 뉴 테크놀로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뭐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보시는 아파트가 저희 에어비앤비 창업자 두 분이 살고 계시던 아파트입니다. 이게 약간 자료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아파트의 빈 공간들, 저기 보시면 소파가 나오고 또 이제 비어있는 거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공기 침대를 두고 거기서 아침 식사를 주고 이런 형태로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빈 공간을 이용해서 다시 렌트를 하고 이걸 통해서 임대료를 넣어서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응답하라 1997 이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하숙집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델입니다. 하숙집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이제 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예전에 인기 많았던 미국 드라마 프렌즈도 사실은 이제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임대료를 좀 아끼는 모델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예전에 있던 하숙이나 공유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에어비앤비가 큰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목욕탕도 비슷한데요. 사실 목욕탕을 공유경제라고 하면 되게 황당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집에서 혼자 개인이 목욕탕에 있는 여러 어메니티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뭐 사우나를 이용하고, 뭐 사우나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우나가 있을 텐데, 뭐 소금 사우나, 뭐 증기 사우나, 뭐 이런 것들을 집에 다 갖춰놓고 이용한다면 굉장히 돈을 많이 쓰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불을 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메니티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이제 서초 토요 벼룩시장이 이제 장터인데요. 중고 장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일요일마다 그 사당역에서부터 이수역까지 한 800m의 거리를 쭉 장터들이 쓰는데요. 오래된 형태의 장터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빌려 쓰고 뭐 이런 형태의 현재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파트도 이제 제가 붙여놓은 거는 이제 여러 규칙들인데 함께 살면서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럼으로써 이제 사실 살기 쉽지 않은 되게 입지가 좋은 공간에서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던 달동네 평면도인데요. 잘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나오는 공유주택들의 모델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있고, 방은 개인실이고, 거기서 이제 부엌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지금 나오는 형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호텔 로비인데요. 호텔 로비, 여기 플라자 호텔 로비도 있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여기 가면 오늘은 정말 좋은 곳에서 내가 숙박을 하겠구나 라고 믿게 되는 어떤 장치죠. 이 공유 공간을 가지고 그런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공유주택도 똑같습니다. 공유주택, 저기 영국에 있는 550명 정도가 함께 사는 공유주택인데요. 호텔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로비 같은 이제 공유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잘 화려하게 되어 있고,
또 자기 집, 자기 방,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공간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를테면 호텔의 객실과 같은 형태죠. 여기 올드오크의 집은 한 3평 정도 되는데요. 침대,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공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약간 섞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자료가 약간 이제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던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기침대를 두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사람들과 만났고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 혹은 프렌즈의 형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 에어비앤비가 완전히 이런 기존의 모델들, 하숙과 같은 모델하고 완전히 똑같으냐?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결국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건데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등장을 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온라인과 오프라인 오늘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월간 이용자 숫자인데요. 인스타그램, 왓츠앱 뭐 이런 숫자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2001년도에 세계 5대 기업입니다. 제조업들, 에너지 기업, 그리고 은행,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인데요. 지금 2019년도에 기업들은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다 플랫폼 기업들이죠. 애플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아마존도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구글도 안드로이드 플랫폼도 있고, 이제 뭐 AI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외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개인들의 힘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뭐 다들 사용하고 있으실 테니까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 역시 그 플랫폼 모델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모델 자체가 다르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 영역을 플랫폼을 이용해 어떻게 바꿨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첫 공식 사이트 모습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2008년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는데요. 에어비앤비 게스트 수를 저희는 게스트 어라이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방문하는 에어비앤비 숙소에 방문하는 사람 숫자를 말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2011년도에 이런 모습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12년도에 좀 더 진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죠. 13년도, 14년 이렇게 빨리빨리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만 개 도시에 191개 국가에 누적 게스트 수가 5억 명입니다. 1초마다 체크하는, 지금도 현재도 한 6명이 에어비앤비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성장을 했다는 건데요. 그 특징은 결국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의 특징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다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요. 그 사업하는 주체가 호스트와 게스트로 저희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급자와 소비자, 거기서 그 호스트와 게스트가 공급자와 소비자라면 저희는 그 양면 시장을 다 다루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호스트도 저희 고객들이고 게스트도 저희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또 그분들이 서로 또 리뷰를 남겨서 평가를 하고, 그 리뷰를 서로 또 피드백을 받아서 더 상품을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수요, 굉장히 다양한 니즈들을 이제 다양한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시장을 구축하고, 또 이제 서로 입소문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네트워크 이펙트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큰 성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젊은 분들입니다. 사실 이 중고나라에서 거래해보신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중고나라 혹은 온라인 쇼핑을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나이가 좀만 있어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처음 이 서두에 설명드렸던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옵션을 선택하고 다양한 필터를 적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이른바 좀 어르신들은 좀 그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에어비앤비도 사실 기존에 좀 어르신분들께서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거부감도 있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상품을 뭔가 골라서 돈을 지불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표준화된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텔처럼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 익스펙테이션을 정확하게 세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에어비앤비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39%, 호스트의 39%가 밀레니얼입니다. 그만큼 밀레니얼들이 많이 에어비앤비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게스트의 60%가 밀레니얼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밀레니얼들, 요즘 젊은 분들한테 에어비앤비가 요즘에 여행 어떻게 다니냐라고 하면 대부분 상당수가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여행을 다닌다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밀레니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한국적인 특징을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1980년대생부터 2000년생까지 굉장히 긴 어떻게 보면 폭이 넓은 세대를 이루는 말인데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렸을 때 디지털을 스마트폰을 이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제일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영상학과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요즘 들어오는 젊은 애들이 영상 감각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고 동영상을 만들고 이런 감각들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다는 거고 그런 차이가 결국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페이스북도 써보고 유튜브도 써보고 트위터도 써보고 에어비앤비도 써보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적인 특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밑에 특징이라고 써놓은 거 인구가 일단 많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스펙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경쟁이 격화되어서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이제 경제 성장이 빨라져서 돈을 많이 번 기성세대가 이제 그 자녀 세대에게 많이 투입한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취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또 아파트 같은 데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고향으로 여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르신 세대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들었는데 아파트 단지 자체가 고향으로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되는 요소들,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으로 느끼는 공간과 다른 공간들을 어떻게 찾아 나서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사회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쭉 갈 것인데요. 또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이런 트립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에어비앤비 트립이라는 거는 누군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세계관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나만의 유니크한 경험을 남들하고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말마다 등산을 다닌다고 하면요. 어떤 등산 산악회에 가입을 해서 매주 사실은 안 다니는데요. 그냥 가정을 해서 다니고 뭐 주말마다 관악산을 등산하면서 거기서 막걸리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면요. 이 에어비앤비 트립 서비스를 통해서 손님들을 붙여서 외국인 손님들과 함께 같이 그 체험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정말 유니크하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진정한 체험을 하는 걸
겁니다. 이제 그런 컨셉으로 만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인어공주처럼 인어가 되어서 수영해보기 체험, 뭐 이런 것도 상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이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취향들을 다양한 공급자가 서로 공급과 수요를 매치시켜주는 상황이고, 그 매칭을 해주는 데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마이리얼 트립이라든가 뭐 프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체험 시장에 뛰어들어가 있는 사업자들이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체험이라는 것, 경험이라는 것들을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분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이제 연남동 입구에 있는 한 카페인데요. 위치가 좋아서 좀 랜드마크 위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공간은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 마케팅을 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때 작년이었던가요? 제주 맥주가 한 2달을 이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완전히 디자인을 바꿔서 마케팅을 세게 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제주 맥주를 경험하게 하고, 여기서 문구도 서울시 제주도 연남동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해서 강하게 뇌리에 박히게 하고, 거기서 이 바로 옆에 또 연남동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서 이제 맥주를 마시는 경험들, 그것들이 되게 강하게 마케팅을 통해서 강하게 기억에 남게 하는 식의 마케팅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런 식으로 다들 나 여기서 맥주를 마셨고 연남동에 있는 공원에서 이렇게 했지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은 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분들의 취향을 잘 잡는 공간을 만들어서 경험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경험이 단순히 뭔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기록에 남기고 이분들이 좀 더 자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케아도 똑같은 형태의 마케팅을 했었고요. 에어비앤비도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17년도에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에어비앤비를 숙소를 뽑아봤는데요. 이런 식의 형태입니다. 다 보시면은 일상적으로 쉽게 보지 못하는 형태죠. 이를테면은 숲속에 있는 나무의 집이라든가 저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집이라든가, 사실 일상에서 보기 힘든 것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그러니까 일상에서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많이 살던 밀레니얼 세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니크하고 조금 더 새로운 공간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게 되고, 저런 공간에 가서 또 자기가 사진을 찍고 또 올려서 해시태그를 붙여서 여기 한번 와봐라고 마케팅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들, 이들이 가지고 좋아하는 5가지 키워드를 좀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렇습니다. 로컬. 일단 유니크하고 새로우려면 결국은 로컬로 들어가야 됩니다. 로컬로 들어간다는 뜻은 굉장히 그 지역 특유의 느낌, 그 지역 특유의 느낌은 그 히스토리가 있고 역사의 이야기가 있고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감수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롭고 유니크하다고 느끼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게스트 중에서 84%가 저희 이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특정 동네를 가보고 싶어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Live like local이라고 해서 로컬처럼 살아보자, 뭐 이런 취지에, 그래서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고 이제 에어비앤비 코리아에서는 많이 광고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어디 랜드마크나 뭐 유명한 식당을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뭐 그것이 뭐 싫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뿐만 아니라 그 동네 특유의 동네 사람이 추천해주는 그 사람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출액의 40%가 자기가 묵는 에어비앤비 숙소에 그 주변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컨셉으로 하는
업체라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하나의 공간 재생 스타트업 중에 위켄더스라는 곳이 있는데 저런 공간을 이용해서 사실 그냥 그러니까 숙박하는 객실만 꾸미는 게 아니라 그 객실 밑에 또 사람 아침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를 마케팅을 하는데 그 동네 특유의 특징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서핑을 저렇게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스타트업이 이런 식으로 이 양양이라는 바다 옆에서 저렇게 서핑도 하면서 좀 명상도 해보자 라면서 이 로컬 특유의 특징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시도합니다. 그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그 특유의 유니크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저희 에어비앤비도 비슷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런치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게 결이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밀레니얼들이 자기가 스스로 힐링하는 시간들을 갖고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하지 않아 보이죠. 뭐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에펠탑을 보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엎드려서 뭐 일기 쓰고 이런 것들, 이런 경험들을 로컬에서 그 일상이 된 것처럼 그 지역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보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런 어반플레이라는 스타트업도 이 로컬을 기반으로 그 로컬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이런 잡지도 만들고 있고 아는 동네 성수 뭐 이렇게 각 지역별로 로컬 스토리들을 모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상회도 제주도의 어떤 특유의 그때는 제주도에는 잡지가 없을 때 처음으로 제주상회라는 잡지를 만들면서 굉장히 제주도 특유의 디자인들을 잘 가미를 해서 브랜딩을 한 매거진을 냈고 그 매거진을 바탕으로 지금은 이제 제주도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까지 도와주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로컬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요즘 로컬 하면은 계속 떠오르는 것들이 다들 모든 스타트업들, 이 지역에 도시 재생하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로컬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든 가져가서 유니크하고 새롭고 그 지역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센틱, 정말 진정성 있는 로컬 뿐만 아니라 그 로컬에서의 진정성 있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체험했던 건데요. 포르투갈에 있는 에어비앤비 트립을 해봤습니다. 저 포르투갈의 전통 음악을 경험해보고 즐기는 트립이었는데요. 사실 되게 재미없었어요. 이분이 바다 옆에 있는 지역에서의 음악이다 보니까 파두라는 전통 음악인데요. 되게 좀 구슬프고 그렇게 막 저는 잘 모르는 노래다 보니까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자기가 맨날 가는 그 펍 같은 데입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이 노래를 평상시에 하듯이 불러주겠다며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이 간 동료들도 사실 지겨워했어요. 아, 지겹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이제 골목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하듯이 놀더라고요. 갑자기 할아버지들은 뒤에서 맥주를 시켜서 마시고 이 할머니께서는 갑자기 나도 예전에 파도 좀 불렀지 하면서 자기가 부르겠다면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때부터 재밌어졌죠. 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로컬 체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갑자기 이게 진짜 이 동네의 느낌이구나. 아, 내가 원하던 여행의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거지 라는 진정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로컬, 어센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취향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취향을 하나하나 다 어떤 특정 기업이 매칭을 시켜주기가 어려운데요.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판을 벌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양한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자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들을 추구하는 요즘 트렌드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취향을 중시하는 사업자들, 취향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온 어떤
카페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소셜 클럽이라고 해놨는데요. 자기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을 모아서 함께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다양한 공급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서도 살아볼 수 있고, 또 이런 캐슬, 성에서도 살아볼 수 있고, 사실 에어비앤비가 있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써볼 생각을 잘 못 해봤는데, 이렇게 플랫폼이 열리면서, 오픈 플랫폼이 되면서 다양한 공급자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취향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겁니다. 이런 빌라라고 하더라고요. 빌라에서도 살아볼 수가 있고, 아까 가장 인기 많은 이제 트리하우스 뭐 이런 데서 살아볼 수도 있고, 이런 다양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2017년도 초에 저희가 한번 뽑아본 결과인데요. 게스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뽑았더니 다양한 새로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들이 너무 즐겁다라는 얘기들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에어비앤비가 발표한 것 중에 에어비앤비 어드벤처라는 게 있는데, 저렇게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자를 저런 식으로 완전 바닷속, 정말 그 로컬 특유의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부족들과 함께 사자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 뭐 이런 식의 정말 특이한 체험들이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역들이 그래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예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외곽의 지역들도 이제는 좀 더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국에 있는 곳인데요. 이런 곳들도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연남동의 모습인데요.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즐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케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 미국 동부 지역을 강타했었는데요. 당시에 이런 뉴스도 한국에서도 나왔고요. 워낙 큰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다 망가졌습니다. 이때 이 주변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던 에어비앤비 호스트 분들이 에어비앤비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저기 집을 잃은 분들을 묵게 해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해서 에어비앤비 테크 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거하고, 또 각종 또 호스트 분들이 무료로 나눔하는 집인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 처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을 구축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만에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문을 열었더니 1,400명 이상의 호스트 분들이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내 방을 열겠어 라는 식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포용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열려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호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교육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비앤비에 들어가 보시면 숙소 제공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이제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되게 물론 깊이 들어가면 어렵지만 처음 시작하기에는 되게 쉬운 사업이기도 하니까요. 또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의 83%는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를 선호한다고 하는 얘기고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에어비앤비가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강원 창조경제센터와 함께 비어있는 집을 재생시켜서 리모델링을 해서 에어비앤비로 바꾸는 사업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구이렌이라는 농촌 지역인데, 그 지역도 역시 에어비앤비랑 협업을 해서 이런 리모델링을 하고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숙박시설로 바꾸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중심지로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펍 문화가 거기는 굉장히 강한데요. 혹시 뭐 미국 영화나 뭐 이런 거 보셨을 때 펍 같은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하지 못하는 문화이긴 한데, 1층은 이제 펍이고 2층은 이제 숙소, 여관 같은 곳인데, 그래서
뭐 맥주 마시면서 주로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공간인데요. 이제 요즘에는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지 않는 지역이 됐는데 에어비앤비가 거기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좀 해주고 함께 마케팅을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 이 관광으로부터 소외된 지역도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또 되게 개인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단체 관광에서 나타나는 오버 투어리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티 투어리즘이라고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관광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활력과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조금 배제한 관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관광을 되게 선호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래서 저희가 한번 통계를 뽑아봤는데 게스트의 66%가 친환경적이어서 에어비앤비를 선택했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사실 이제 쓰레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쓰레기 중에서 뭐 요즘 나오는 뭐 플라스틱 쓰레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콘크리트 쓰레기 같은 것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불에 타지도 않고 그냥 묻어야만 하는 것들인데 에어비앤비를 쓰면 기존에 있는 건물, 빈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되고 새로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친환경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올림픽 때마다 뭐 건물을 짓고 그것이 활용되지 않아서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리우 올림픽 때 에어비앤비랑 파트너를 맺어서 호텔이 257개를 지은 효과를 냈다라는 보고서가 있고요. 평창 올림픽 때도 저희와 파트너를 맺어서 여기는 이제 규모가 리우하고는 조금 동계 올림픽이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요. 호텔 46개를 지었어야 하는데 짓지 않아도 해결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통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